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도 월요일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모처럼 1%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이상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반등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기대해 봄직한 가운데 정경민 팀장님이 골라오신 네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시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인 하나인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입니다. 기아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그 박스 하단 부분에서 저점을 높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신차 모멘텀도 있고요. 또 전기차 비중,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반적인 호재가 좀 다양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개선에 가장 큰 그런 허들로 작용했었던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 가장 큰 또 변수라고 볼 수 있었던 엔화의 약세가 저는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추세 반전을 이 기아 자체에 좀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7만 5천 원대의 그런 좀 단기 바닥을 지지하고 여기서 이제 8만 원 중후반 정도의 그 정도의 주가 반등은 어렵지 않게 9월 달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그런 자동차 메이커 기아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본행제, 촉매, 그러니까 LNG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조선 쪽에서 좀 지속이 되면서 조정받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조선가가 3주 만에 174포인트로 또 이제 경신을 좀 했죠. LNG 운반선, 추진선 모두 초강세 국면을 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조선주들의 일제 강세가 나왔던 것도 이런 뉴스를 주가에 반영시키는 강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조선사 대부분을 한국카본 거래하고요. 수주 잔고도 4년에서 5년 정도가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 큰 부담 없이 단기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장기 투자에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좀 무난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카지노의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다시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6커의 본격 등장 이전인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거의 550억에 가까운 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는데요. 펀더멘탈로 코로나 이전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시점에 수치를 경신한 것은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인건비가 좀 상승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거의 5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확장적인 영업 시기를 맞이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6커의 재등장으로 멀티플을 좀 자극할 수 있고 또 월간 31만이 넘는 그런 환승객이 급증했기 때문에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가치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지노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테이블과 머신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추세를 좀 따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몇 번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원택을 마지막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올리지오로 대성공을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뷰티 미용기기 전반적인 편승에서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주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걸 실적을 좀 잘 나오면서 이런 우려를 좀 지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싸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유통사들과의 협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범용, 전기 수술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과거 클래시스의 성장 시기를 답습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용 헬스케어 그리고 대중국 소비 두 가지가 중첩되는 모멘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원택까지 오늘 네 종목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출연 때는 VT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 언급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오늘은 또 중국 관련해서는 파라다이스, 미용 관련해서는 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원택 그리고 기아까지 4종목 총 소개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BS인데요. 지배구조 개편으로 과도했던 할인율이 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제작과 유통 통합에서 이제 그 콘텐츠의 가치가 좀 제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랑 스튜디오 S가 이제 합병이 되는 건데요. 아마 기업 가치는 한 6천억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통합된 스튜디오 S로 만약 첫 해를 맞이하면 이제 매출은 4천억대, 영업이익 300억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까지 지배 구조 마무리되면 콘텐츠 허브랑 스튜디오 합병하면 당연히 그 미디어 밸류 체인이 당연히 의사 통합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그리고 다양한 해외 OTT 동시 방영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해외 OTT에 대한 기대감은 SBS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은 상당히 좀 SBS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네이처 홀딩스인데요. 해외 진출 다소 조금 속도감이 떨어진 점은 있지만 사업의 방향성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네이처 홀딩스가 약간 감성 코퍼레이션과 F&F의 한 중간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대만하고 홍콩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홀세일 관련돼서 24년 봄, 여름 글로벌 수주에서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상당히 보였고 하반기에 굉장히 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그러니까 아이들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반응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은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장 국면에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신제품 이 덴서티가 국내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매출단에서는 14.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7.7% 성장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이 좀 특징적인 게 고가 제품에 대한 포지션을 높여가지고 상당히 고마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85%에서 내년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완전한 그 수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제품 덴서티가 4월 달에 식약처에서 소모품까지 내종이 허가를 받고 올해 지금 3분기에는 일본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이 거의 뭐 30% 넘게 성장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조선사들 본격적인 실적 개선 앞두고 하락폭이 조금 다소 과도했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변함없이 긍정적인 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사 주요 조선사 삼성하고 현대 다 합쳐가지고 하나오션까지 기존 수주 잔액이 115조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요. 신조선가 또한 연초 대비해서 7.2% 상승한 173.56으로 굉장히 견조한 신조선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요. 작년 말과 비교해서 2.5% 증가하면서 꾸준히 2개분기 연속으로 인력이 좀 충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족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더 탄력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 운임 하락으로 해운사들의 발주 여력 악화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종목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조선, 미용기기 쪽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또 우리 김지훈 대표님 4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경미 팀장님은 기아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기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꼽히는 게 미국 오토론의 금리 상승 영향 그리고 잉여저축의 축소 같은 부분은 자동차주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뭐 가장 큰 논리 요인 중에 하나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N 달러의
이제 좀 고점 인식 같은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네. 146, 147 여기에서 더 이상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에도 여기에서 좀 맞고 다시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뭐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퍼즐은 엔화 약세가 환율. 좀 수그러드는 그런 국면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9월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큰 폭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엔화 약세가 나오는 현상은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큰 폭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지금 뭐 지지선 부근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반등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제시해 주실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실컷 자동차를 말씀했는데요.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국카본을 네. 오늘 원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급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 모두 좀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대형 조선사들의 풍부한 그런 수주가 있고 또 신조선가까지 뭐 많은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동성 화인텍과 양분하는 그런 본행제와 발포제 시장에 그런 강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는 뭐 충분한 그런 수주가 쌓여 있고요. 경쟁사가 한정적이죠.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많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동성 화인텍과 거의 투탑 체제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원료 가격 인상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좀 가팔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가는 올랐습니다만 이거 이제 MDI, TDI 이런 쪽에서 뽑아내고 있는 그런 원료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조선 빅3의 수준은 LNG선만 하더라도 250척이 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본행제와 발포제를 비롯해서 피팅이나 코팅 뭐 여러 기자재 업종의 전반적인 그런 실적 개선은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강력한 펀더멘탈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와 내년 가이던스 매출은 다 5천억대, 6천억대 이 정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적 부분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400억 이상, 또 많게 보는 데는 내년에 800억 이상 보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00억 이상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 구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비용 고마진 구조의 그런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의 퀄리티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멀티플까지 자극될 수 있다면 지금 뭐 6천억 남짓한 시가총액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7월 강세 국면 이후에 레벨업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유가 상승, 원재료 우려가 나오면서 가파른 주가 조정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어제 메이저 수급 유입이 들어오면서 추세 반등 또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부근에서 무리 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이었던 16,000원, 손절가는 이번 저점이었던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실적, 밸류에이션 3박자가 모두 갖춰진 한국카본에 대해서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탈피 곧 할 수 있도록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예, 저도 탑픽은 조선 쪽인데요. 두 분이 또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사실 매출은 잘 나왔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5조 4,536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712억,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 30% 정도 빠지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인이 세 개 그 조선사의 실적이 나오는데 현대삼호중공업 굉장히 호실적인데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실적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은 하반기에는 좀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이 지금 연간 연결 영업이익 실적의 95%를 반영하니까 현대삼호중공업이 가장 조금 HD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이 지금 올해 지금 7월달 기준으로 연간 수주 목표치를 225% 달성했으니까 수주 실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FPU 1기 11.9억 달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말고 지금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도 그 LNG LPG선 신규 지금 6척이 추가가 돼서 23년 신규 수주 목표에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모두 다 합치면 한 92% 정도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뭐 삼성이나
하나오션보다는 가장 수주 실적이 좀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호중공업이 가장 좋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삼호중공업과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다 수주가 계속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룹 조선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조선업 패키지로 투자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진율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매출 이제 6조 5천억에 영업이익 4천억대까지 영업마진 6%까지 삼호중공업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수주 잔량이 91% 달성됐고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친환경선에 대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서 LNG선, LPG선이 지금 다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으로 보면 현대중공업 78% 지분율인데 시총이 한 11조 6천억이고 현대미포조선 시총이 한 3조 5천억인데 지분율로 치면 42.4%,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이 그 시가총액으로 치면 한 5조 정도인데 요거 다 더한 거에 지금 거의 65% 할인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행이 상당히 조금 주가가 뭐 그게 비싼 수준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연간 한 6,600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이고 내년에 한 1조 7천억, 25년 기준으로 치면 한 2조 5천억.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는 PER이 8배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어떻게 보면 조선업을 약간 펀드 투자 개념으로 하는 개념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게 이 그 군함 관련돼서 방위사업청이 24년, 25년 2년에 걸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발주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국조선해양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조선 쪽 주목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김지윤 대표님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1만 3천 원,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마이너스 나오는 가격대가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이고 10만 원이 깨지면 저는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밑가격에서 좀 매수해 봄직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5천 원 HD 한국조선해양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8월 22일 날 정경민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잖아요. 어제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HD 한국조선해양보다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오션은 한 10월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좀 보신다면 굉장히 좀 뭐 놀라운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와. 있어요. 또 제가 또 밀리터리에 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방산 쪽에.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시점까지 좀 느려서 보면은 좀 괜찮은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면 패시브 자금으로 액티브한 자금들이 넘어가면서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한국조선해양 쪽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유상증자에 또 꼬리표가 또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성향에 따라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같이 방송하면 아침이 너무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모두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또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윤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